어느 봄날 길을 나선 발걸음이 닿은 곳은 여수. 이 바다에는 400여 년 전 한 위대한 인물이 남긴 발자취가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순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 이곳에 온 그는 마치 전쟁을 예감하기라도 한 사람 같았습니다. 늘 바다 보면서 여기가 일본 배들이 많이 출전했던 곳이라 늘 살폈죠. 그리고 우리 또 고기를 잡는 이 지역민들이 정말 잘 살고 있나, 적은 쳐들어오지 않나. 이순신과 수군들이 나눈 바다 위의 약속 신호양. 이 신호연을 타고 조선시대로 막 갈 것 같아요. 이 신호연으로 제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은 승리의 바다에 서기까지 이순신, 그가 걸었을 고뇌의 길을 쫓아 떠납니다.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400년 전 이곳은 조선 수군의 본거지였습니다. 전쟁을 대비해 전투선을 만들었던 선소. 이순신이 지역의 민초들과 함께 완성한 거북선에서 한포 사격 훈련까지 마친 것은 1592년 4월 12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예, 임진왜란 직전에 이곳에서 거북선 한 척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곳은 지금 선소가 굉장히 좀 협소하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지금 저 산, 지금 여기 매립된 신도시 이 전체가 선소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해안 요새에서는 선착장을 갖추고 거북선의 수리도 이루어졌습니다. 선소를 이곳에 이렇게 딱 위치하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방이 지금 산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바깥에서 이곳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해에서는. 그 중간중간 섬들이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이곳을 찾아 들어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지형적으로 천혜의 군사적인 요새지죠. 여수 시민들이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임진왜란을 대비해서 많은 군선들을 제작했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적의 눈을 따돌리며 국난에 대비했던 이순신. 그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이곳에 온 것은 1591년 2월. 그의 지휘하에 이름뿐이었던 수군은 비로소 전투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바다 위 불패의 신화 뒤에는 이순신, 그만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선소 주변에 위치한 낙마산은 당시 바다를 살피기에 최적지였습니다. 왜군의 기세를 누르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한 이순신은 기마병들을 처음에는 붉은 옷을 입혀 훈련시킨 후 다시 푸른색의 옷으로 바꿔 입게 합니다. 옷 색깔이 다른 기마병의 모습이 멀리 있는 왜군에게는 마치 수많은 군사처럼 느껴져 지레 겁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선소 수비를 위한 기마 훈련장이 있었다는 낙마산. 당시 이순신 장군이 왜적의 동태를 살피고 기마병을 훈련시킨 곳이라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는 이순신이 심었다는 동백말체 전설을 간직한 나무가 있습니다. 동백말체가 살아있으면 나의 영혼도 살아있는 것과 같다. 저 바다는 그날의 풍경을 기억하고 있겠죠. 와,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유물전시관. 전라도 수군철도 사형이 해남의 전라 우수영과 여수의 전라 좌수영으로 나뉜 것은 성종 10년인 1479년.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것은 그의 나이 47되던 해였습니다. 이 지역에 애고들의 침입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수군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선 조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주진인 전라 자도를 책임지는 이런 전라 자수영이 들어서게 된 거죠. 전라 좌수영은 임난 전까지만 해도 작은 수군기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온 후 그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조선 수군의 무기 역량을 키우고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그가 삼도 수군 통제사에 오르자 전라 좌수영 역시 통제역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 방어의 중요 기지로 떠오릅니다. 오직 이순신이 지키는 바다만이 안전하던 그때, 이순신이 군사들을 훈련시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장군의 노고에 감사하며 술 한 통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는 대뜸 술을 냇물에 쏟아버립니다. 한 통의 술로는 모든 군사들을 먹일 수 없었기에 술을 섞은 냇물로 남아 승리를 염원하는 백성들의 뜻을 깊이 새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연전연승은 바로 그런 애민정신에서 연유한 것이겠죠. 임난 당시 생사를 가르던 바다에서는 우리 수군들만의 비밀스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군사 명령을 담은 신호연. 특별한 의미의 문양을 그린 연을 수단으로 전장의 위급한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선조를 믿지 못했다. 바다에서는 서로 그 파도 때문에 이렇게 되지도 못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200척, 300척 이런 배들을 동시에 연 하나로 갖고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이게 지금 32개의 연으로 갖고 100여 가지의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신호연이다. 이것은 지금 오늘 저녁에 해 넘어갈 때가 되니까 오후가 되겠죠. 해 넘어갈 때 공격해라. 이 초생달을 새벽녘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새벽녘에 공격하자라는 것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안고 날아올랐을 신호연. 직접 연을 만들어 보는 아이들의 마음이 남다릅니다. 오늘 선생님께 배운 그 다양한 연들이 다 모양이 달라서 뜻도 다른 그런 점이 정말 신기하고 놀랐어요. 막 무전기 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전쟁을 하고 그랬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신호연이 다시 힘차게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끝없이 이어진 연들의 행렬. 그 끝이 400년 전 그날의 어딘가에 닿을 것만 같습니다. 이
이 신호연을 타고 조선시대로 막 갈 것 같아요. 이 신호연으로 제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신호연과 함께한 시간. 사람들의 가슴에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풍경 하나가 남았을 듯합니다. 둔전마을은 이순신과의 인연이 각별한 곳입니다. 조상 대대로 기대어 살아왔다는 옥토.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든든한 언덕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수골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땅이 요 밑으로 굉장히 기름집니다. 여기 쌀도 저쪽하고 차이가 있어요. 쌀이 같은 우리 둔전이라도. 마을의 곡간과도 같은 둔전 평야. 비옥한 땅이 만들어진 것은 인진열한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까지 들이닥친 왜군의 파죽지세, 피난민들은 살 길을 찾아 이순신이 지키고 있는 벼수로 밀려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행렬에 이순신은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해결책을 구합니다. 피난민들을 위해 돌산에 국가가 관리하는 둔전을 마련하고 백성과 수군 모두가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 산세가 전부 다 둘러싸여 있어서 도둑 들 염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짓었는데, 이제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이제 말도 키우고, 처음에는 16필을 키웠어요. 16필을 키우다가 이제 그게 아마 잘 돼서 그런지 1302필까지 말을 키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군마개가, 여기가 바로 군마개거든요. 군마개고, 막 연병장이 넓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옛날 거기서 훈련을 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순신이 농사를 짓고 외적에 대비하기에 이만한 땅이 없다 했다는 것. 세월이 흐른 후에도 둔전마을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겠죠. 전란을 피해 여수로 온 사람들. 이순신의 어머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어머님께서 기거하시던 곳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참 좋네요. 그럼요. 임진년에는 여기를 못 모셔오고 다음 해 여기를 모시고 오게 되는데, 원래는 여기가 정대수 장군 댁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리셨겠지만 아무데나 모실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정대수 장군이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효자라고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모시면 좀 안전하겠구나.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기가 모신 것 같아요. 아산에 계시던 어머니를 모셔온 곳은 전라 좌수영에서 20리 남짓한 거리. 노모의 안우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시던 곳이라 그러니까요. 더 예. 마음이 가네요. 난중일기 여기는 첫날의 기록이 보면 어머니의 안부였을 정도로 삼업이라고 그 마음이 있잖아요. 지극했던 이순신. 장군께서 어머님을 지금 뵈러 오잖아요. 근데 네. 이때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거든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니 놀라 일어나셨다. 근데 숨을 가쁘게 쉬셔 살아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듯하다. 네, 얼마나 가슴이 그렇군요. 아팠겠어요. 문안 인사를 하고 떠나는 아들에게 부디 나라의 치욕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이순신은 헤어지는 마음에 조금도 탄식하는 빛이 없으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백의종군을 하실 때 어머님이 그때 나이가 83세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그래요. 내 관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배에다 직접 관을 싣고 가시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 후에서 그 소식을 종으로부터 듣게 돼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백의종군길에 접한 어머니의 부흥. 어머니의 마지막도 지키지 못한 채 이순신은 다시 바다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1598년 11월 18일 늦은 밤 그는 노량 해협을 향해 마지막 출정길에 오릅니다. 그가 떠나고 7년간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순신, 그가 이 땅의 수많은 민초들과 함께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 사람들은 그의 충절과 덕을 못내 그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남편이나 자식을 잃기도 하고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의 비석의 앞에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가곤 했기 때문에 그걸 배려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닦으시라고 이렇게 흰 수건이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달랬던 그런 비석이기도 해요. 네. 이순신의 생애. 장수로서의 지략과 재능을 마음껏 펼친 것이 전라 좌수영과 인연을 맺은 8년간이었습니다. 400년의 세월에도 생생한 그의 발자취. 두려움을 용기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 바다에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역사를 써나가야 할까요?